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투스 김명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 합격한 선배와의 인터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한 선배 인터뷰를 여러분들 잠시 후에 보시게 될 텐데요. 선배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게 학교 생활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의 비교과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자,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나만의 킬러 콘텐츠, 경쟁력 있는 나만의 무기들을 학교 생활과 연계해서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이어지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과가 잘 구축이 돼야지 이제 자기소개서도 잘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우리 선배 인터뷰 영상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 영상 이후에는 선생님이 신민철 선생님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구술 면접과 관련한 간단한 또 분석 영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학종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 인터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19학번 박성주입니다. 아, 성주야, 학종으로 합격한 거 축하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의 비교과 교과를 모두 봐서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비교과 교과를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성주야, 평소에 비교과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평소에 비교과 활동을 거의 교내 활동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요. 특히 비교과 활동들 중에는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저는 특히 동아리 활동을 되게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제가 전공적 합성에 되게 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학생회 같은 활동에서는 저의 인성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성주야, 너의 비교과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이과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되게 부족하다고라는 그런 통념이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어떻게 하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교내 학교 독서 토론 프로그램이나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만드는 그런 책 만들기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활동과 활동이 되게 상호 연관성이 있게끔 짜여지도록 준비를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시간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탐구를 하였으면 책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그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등의 그렇게 연관되게 활동들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성주야, 자기소개서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는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자소서의 각 질문에 맞게 첫 번째로는 학업 활동과 두 번째로는 인상 깊었던 활동들과 세 번째로는 저의 인성을 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하여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분류한 후에 같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활동들끼리 나열을 하여서 거시적으로 자소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성주가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 나타나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의 자기소개서에서 강점은 1번 문항과 3번 문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1번 문항을 교과와 비교과와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작성하였고 3번 문항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그런 소재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저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1번 문항에서는 제가 교내 활동을 통해서 가졌던 궁금증을 교과 시간에 해소하고 이를 확장시켜서 동아리 시간에 결과물을 내어서 이를 통해서 제가 얻은 점과 그런 변화된 점을 밝혀서 진솔하게 썼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3번 문항에서는 버드세이프 활동을 사용하였는데요. 그 배려라는 것이 단지 인간에게 행하는 배려뿐만이 아니라 인간 외에 다른 생명체까지도 배려를 행할 수 있다는 점과 또 버드세이프를 하면서 갈등 상황 속에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는 것이 저의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술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는 면접에 임하는 태도나 그런 행동을 먼저 준비하였습니다. 목소리 톤이나 저희 표정, 그리고 저희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보았습니다. 후에는 저희 생기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여서 제가 그 면접관 분들께서 물을 수 있는 그런 궁금점들을 한번 찾아보고 저만의 식으로 한번 답변을 달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직접 이제 실전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저는 긴장이 됐기 때문에 뭐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거나 같은 학교 친구들이나 그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의 면접을 해봤던 것이 저희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후배들에게 주는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후배님들이 단지 교과 시간이나 비교과 시간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시간에 나왔던 궁금증들을 비교과 시간에 연계해서 해소할 수도 있고 또 비교과 시간에 나왔던 궁금증들을 교과 시간에 연계시켜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되게 후배님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어진 학교 프로그램을 그냥 막상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투스에서 대학별고사를 맡고 있는 김명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투스 꿈을 짓는 강사 신민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민철 선생님을 모시고 네. 학생부 종합 전형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성주 학생을 또 네. 합격을 시켰는데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생기부 양이 되게 좀 부족한데 네. 이 부족한 양을 어떻게 하면 좀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보통 이럴 때 전공 분야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학습을 많이 권유하는 편입니다. 특히 내가 건축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학교에 있는 교과목만 보기보다는 이제 유명한 건축가 아니면 건축물 스스로 건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사실 3학년 때부터 이제 만들 수 있는 많은 프로필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꿈, 어떤 학과를 전공하고 싶은지를 정하고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하면 다른 친구보다 이제 유리한 지점을 조금 더 미리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 하는 그 행사라든지 네. 학교에서 하는 내용에만 매몰되지 말고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성주 학생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확장적으로 스스로 또 소재라든지 내용의 그런 깊이들을 채워 나갔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아직 3학년 1학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체계적으로 자기 활동들의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우리 자기소개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네. 자기소개서 1번, 2번에 대해서 애들이 고민이 많은데 네. 자기소개서 1번, 2번 어떻게 쓰는 게 좋나요?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의 1번, 2번을 작성할 때 너무 학교라는 이제 단어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활동을 한다면 학교에 있는 활동에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학과 혹은 내지는 나의 전공과 연결질 때 더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봤던 성주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과학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관련된 고장의 지속 가능한 이제 건축물이나 지속 가능한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들의 사례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조금 더 내 전공까지 확장될 수 있는 활동을 적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의 이제 인성 혹은 이런 전공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미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은 학업 계획 및 학습 경험에 대해서 쓰는 거고 2번은 교내 활동인데 1, 2번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적 성취 역량 그리고 이제 전공적 합성 이런 것들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 소재나 내가 쓰는 내용들이 미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좀 더 확장적으로 지적인 역량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자, 그런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자소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도 생각을 해요.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얘기해 볼게요. 3번은 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사례인데 와 이거는 애들이 뭐냐면 네. 소재를 쓰는 게 되게 좀 흔하다? 네, 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3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3번에서 가장 많이 피하라고 하는 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친구는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를 너무 여러 개 나열하기보단 2개 내지는 1가지 정도의 사례를 좀 축약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특히 어떤 활동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저는 이 문항이 인성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활동을 했다는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 내 인성이 드러나는 사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친구는 교대를 준비하는
교대를 준비하는 친구를 가르칠 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한 것보단 더 구체적인 사례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그만큼 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내가 진짜 미어캣처럼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이제 따뜻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교사가 되겠다. 이런 쪽으로까지 같이 이제 연결해보기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경험이 처음에는 조그맣지만은 그 경험을 해 나가면서 배우고 느끼는 점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장적으로 자기가 배우고 느낀 점을 잘 연계해서 자소서 한 번에서는 좀 천편일률적이지 않게끔 자기가 했던 경험을 좀 심화시켜 나가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잘 살려서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번 한번 얘기해 볼게요. 4번은 이제 대학별로 문항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지원 동기나 네, 맞습니다.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과정, 그다음에 입학 후 학업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선생님 생각하실 때 4번의 베스트 솔루션은 뭔가요? 저는 4번의 베스트 솔루션은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건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인데 나만의 정말 특장점이나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거나 정말 학교를 좋아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 건 정말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내가 만약에 경희대를 지원한다면 경희대와 관련된 이제 기사를 찾아본다면 경희대에서 하는 봉사 내지는 경희대 입시 프로그램 내지는 경희대에서 학생들이 수상한 경력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더 동아리나 이제 이 친구가 대학생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지? 이런 할 만한 더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밀도 있는 관심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사실 1번 영역과 비슷하게 조금 더 전공과 깊이 있는 이제 탐색을 같이 해보는 거죠. 또 이제 저랑 같이 준비했던 친구 중에는 이제 사실 되게 간단한 활동이었지만 이태원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해보는 활동을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꿈이 아무래도 경영이나 기업 쪽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과도 처음 이제 외국인과 소통할 때 캔다마라는 다문화 놀이를 통해 소통한 경험을 이렇게 끄집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더불어서 이제 기업인으로서의 이런 덕목을 좀 보여주는 걸 노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조금 더 다른 친구들은 안 했을 것 같은 활동을 보여주거나 정말 여기까지 알고 있어? 이런 이제 깊이 있는 관심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4번이 되게 뻔하게 또 흐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대학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자소서를 쓰고 있는 이 대학에 나는 꼭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들을 구체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철 쌤이 얘기한 것처럼 대학이나 학과에 대해서 탐색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스토리 라인들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적 합성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 탐구 역량을 전공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우리 구술 면접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서류 기반형 구술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서류 기반형 면접은 사실 서류가 기반이 되는 건데 아이들이 본인 생기부라 그래서 방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면접에 가면 면접관이 2분이나 이렇게 3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긴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생기부에 있는 모든 활동들을 마인드맵처럼 표시하거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 볼 걸 좀 권유하는 편이에요. 그 이후에는 최대한 많이 이제 친구와도 좋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도 괜찮거든요. 모의 면접을 진행해서 이런 질문에 좀 재치 있게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이투스에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서류 기반형 구술 면접의 대상이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학생부랑 자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부랑 자소서에서 나올 만한 문항들, 질문들을 다 체크하고 그 체크한 문항들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연습하는 거. 이런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이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해서 이제 서류 기반형 면접이 아니라 지문제 시험 구술 면접 있잖아요. 지문제 시험 구술 면접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지문제 시험 구술 면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문이 정해져 있고 답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참신한 답변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주어진 전제 조건을 성립해서 답을 깔끔하게 말하는 이제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두 갈식으로 답변한 후 이제 본인의 더 메리트를 보여주기 위해선 나머지 구체화시키는 근거 부분에서 사례를 쓰면 좋은데요. 이 사례를 쓸 때도 식상하게 이제 너무 제시문에 담겨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남들이 알고 있을 사례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모를 만한 이 친구가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하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사회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뭐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한 걸로 실제로 범죄 예방 디자인 같은 걸 좀 찾아보고 여기에 대한 신뢰를 얘기해 준다면 정말 이 친구는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조금 더 이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문제 시험 구술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출제 스타일이라든지 난이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문과, 이과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사례나 예시를 통해서 좀 풀어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학종을 뚫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지문제 시험 구술도 잘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끝으로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사실 사람이 들어오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기보다 그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박보검 씨가 한 드라마를 조금 봤었는데 네. 정말 보자마자 이렇게 미소가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가장 유리하게 되는 거는 수많은 공부를 많이 잘하는 친구 중에 정말 이 교수님이 앞자리에 와서 내 수업을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학생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학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번 이제 본인이 행동하실 때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웃고 밝은 이제 미소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면접은요, 연기예요, 연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해야 돼. 왜냐하면, 금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대학 가서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역량이 충분해라고 하는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연기를 잘 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연습을 잘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간에는 결과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간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합격한 선배 인터뷰 이어서 우리 심희철 선생님과 함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